오늘은 딱 5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K포커스의 손성복입니다. 네, 사장님이 저번 주에 말씀하셨듯이 새로 오픈한 땅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 땅들이 어떤 장점들이 있길래 매수를 하시고 이제 분양을 시작하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한 5가지 정도로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천안 지역이고요. 천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북구와 동남구 2개의 구가 있습니다. 서북구 같은 경우에는 광주로 치면 구도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동남구는 이제 막 광수항구에 약 한 20년 전 막 시작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딱 구가 2개만 있다는 얘기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주를 생각하면 항상 5개구 동서남북을 생각했는데 거기에는 서북구 그리고 동남구 이렇게 2개요. 네, 그중에 맞습니다. 동남구가 흔히 신도시 느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네, 지금까지 약 2년 동안은 저희가 동남구 쪽을 계속해서 분양을 했고, 그쪽에 이제 매도된 건도 발생을 했는데요. 신도시라는 개념이 좀 가깝겠죠. 근데 구도심으로 지금까지 생각을 했던 서북구 쪽 물건들은 찾아볼 수가 없죠. 이미 도시화가 이미 진행이 됐고 재개발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신도시를 찾기가 좀 많이 어려웠죠. 근데 이번에 지금 들어가는 곳은 신도시 개념이 아닌 구도심의 서북구 쪽 라인입니다. 그 안에도 또 새로운 개발 단지 호재가 있나 보군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제 개발이 한창 일어나고 있는 곳이다라는 것이 뭐 첫 번째 이유인가요? 당연히 개발도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쪽에 가장 큰 장점으로 뽑을 수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우선 산단입니다. 산단을 약 3개 정도를 품고 있는 주거단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단이라고 하면은 뭐 공장 이런 것들 계속 들어올 예정이니까 근로자들이 충분히 유입이 되는, 인구가 아마 증가한다라는 호재라고 뭐 이해가 되네요. 기존에 있던 공단은 현재 가동 중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산단 또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쪽에서 일을 하고 계셨던 분들은 구도심에서 출퇴근을 진행을 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이쪽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도심을 새로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뭐 출퇴근 거리가 멀었는데 가까운 곳에 새로운 주거지가 생긴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런 주거지를 품고 있는 도시를 어떤 게 있냐라고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광주로 치면은 평동공단의 선운지구가 있고요. 하남공단의 수안지구, 이런 식으로 주거지역과 이런 공업지역은 하나 공생을 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도시들 간에 이쪽 안에 있는 산단들을 품고 있는 배후 주거 도시들은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점으로 언급해 주신 게 산단이 곧 들어설 예정지, 그 인근에 있는 주거지역이다라는 얘기시군요. 네. 네, 두 번째로는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용도가 주거지역으로 당연히 찍혀 있는 곳이고요. 이 동네가 주거지역만 제가 이제 가지고는 늘 말씀드렸던 것인데, 여기에서 하나의 더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것은 벌써 아파트 분양 예정이 올해죠. 2022년 초에 시작되어 있는 곳입니다. 사장님이 아직 분양을 안 했는데 어떻게 아파트가 분양을 할 수 있는 거죠? 건설사가? 우선 건설사 측에서 시행사죠. 시행사에서 토지 매입을 완료를 했고요. 벌써 이제 이쪽에 있는 아파트를 약 1000세대 이상 정도를 올 초에 분양 예정이고요. 당연히 기업은 일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지금 파시는 그 분양 토지가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토지,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땅들 중에 이미 아파트가 매입을 해서 분양한다, 그 말씀이시죠? 네, 같은 지구 내에 있는 토지입니다. 지구가 같고 토지들은 다 다르고. 그렇죠. 근데 보통이면 우리가 신도시 개발을 하면 토지만 먼저 매입해서 한 2, 3년 기다려야 되는데, 그 인근에 있는 옆에를 보니까 아파트를 벌써 분양하는 곳이 있더라라는 얘기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치는 영향이 분양을 약 3개월 후 정도로 잡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쪽 토지 가격은 약 30%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 줄 수 있겠다라는 얘기시구나.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또 장점 말씀하셨고, 또 다른 건 어떤 게 있죠? 이것도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큰 지구가 완성이 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도로입니다. 도로공사가 메인 도로들을 미리 국가에서 개입을 해서 지어주어야지만이 다른 기업들이 편안하게 들어와서 아파트도 짓고 상가도 짓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도시 개발에 있어서, 특히 지구 단위 계획에 있어서 이런 도로의 공사는 착공은 가장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벌써 약 10%에서 20% 정도 시작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현장에 제가 가서 볼 수 있다면 대부분의 그 신도시들은 지도만 보고 투자를 하기 마련인데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게 착공이 돼서 이미 진행률이 최소한 10% 정도는 있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마 이제 올해 그리고 내년 정도가 진행되면 메인 도로는 어느 정도 완공이 되고요. 다른 기업들이 들어오기 좀 편하게끔 지자체에서 개입을 한 상태입니다. 도로가 메인 도로가 깔린다면 확실히 좀 더 이게 속도가 올라갈 수 있겠다는 느낌도 드네요. 네, 그럼 또 혹시 다른 점이 있나요? 저희가 이제 투자를 볼 때 하나의 지구를 분석을 할 시기가 되면은 이쪽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권리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빅데이터 상으로 이쪽에 있는 토지 물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실거래가 부분이 아니라 개인 거래상들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면밀하게 체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 부상 열람을 하나의 뭐 한두 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100건에서 많게는 몇백 건 정도를 동시에 열람을 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서 설명을 아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인터넷에서 거래되고 있는 실거래가는 공시가 되니까 그거를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아닌 다른 방법을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제 건축물이나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은 실거래가 표를 보고 거래를 하시게 되면 이 정도가 시세겠구나라고 보통 추이를 합니다. 근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토지 단가를 이쪽 땅은 평당 100만 원이었는데 어떤 땅은 평당 30만 원이에요. 같은 지구 내에 같은 용도를 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도로가 붙어있고 안 붙어있고 차이로, 계획도로가 붙어있고 안 붙어있고 차이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시세로 볼 것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분도 많이 좀 혼선이 오죠. 근데 저희는 토지 부분들을 볼 때에는 좀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부분들을 좀 시세로 많이 대입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적은 가격들을 좀 보게 되면은 최근에 낮게 거래된 부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과거의 물건들이 많고요. 현지에 거래된 부분들을 보게 되면 높은 가격보다는 좀 낮게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운계약서를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사실 이 다운계약서를 사용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낮게 거래를 해서 양도세를 좀 낮게 측정을 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부분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가격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거래했던 분들을 만나서 어느 정도 가격에 거래했는지까지도 제가 체크를 다 합니다. 그리고 아까 등기를 열람해본다는 얘기는 사장님이 지금 분양을 하게 될 그 토지 말고 그 인근에 있는 분위기를 파악하는 용도 그 말씀이시죠? 그렇죠. 어느 정도 사람들이 손이 탔는지도 체크를 해야 되고요. 어느 시기에 거래가 많이 됐는지도 체크를 합니다. 보통 여기가 저희가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토지 같은 경우에도 재작년 19년도부터 작년 말 21년 말까지 해서 거래된 내용들이 대폭 상승했거든요. 근데 그 대폭 상승한 가격의 거래 내용을 보니 2019년 이전의 가격보다도 약 두세 배 정도가 높은 가격으로 계속해서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즉 이야기는 뭐냐면 이 동네에 있는 원주민들이 거래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외부인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거래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정황을 저희가 이제 포착을 또 했죠. 그렇게 확실히 데이터로 접근하니까 조금 더 안전 발판이라는 느낌은 드는데, 근데 제가 투자를 해야 되는, 토지를 매수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흔히 이게 속된 표현으로 약간 손이 탔다, 그럼 비싸게 거래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포인트는 저희한테는 좀 안 좋은 요소 아닐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의 회사는 먼저 침투해서 가져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시세보다는 저희가 현재의 낮은 가격에 분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미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 주변의 땅들에 비해 이 건설사, 그러니까 B&J 건설에서 분양할 가격이 조금 더 낮은 폭이라면 어느 정도 마진이 확보돼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시죠? 그렇죠. 기본 마진 정도는 어느 정도 보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요. 회사 측에서도 늘 말씀드리지만 무한적으로 회사 이득을 위해서 높은 가격에 분양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가져갈 수 있는 이득 취할 수 있는 구간은 저희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딱 그 구간을 유지한 상태로 고객의 이윤을 최대한 많이 드리는 것이 회사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길게 이끌고 갈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쪽에 있는 거래 빈도가 개인보다도 법인의 거래 빈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메인도로 중심으로 근린 상가를 지으려고 하는 법인단체들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즉슨 이쪽에도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위쪽에 있는 타 지역에서도 이쪽 상대로 굉장히 큰 호재로 많이 보고 상가를 먼저 지어놓고 분양하려고 하는 세력들도 많이 있다라는 부분 또한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매수세들, 그러니까 다른 계획을 갖고 있고 충분히 이익을 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판단한 단체들도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말씀해주신 거를 좀 한번 천천히 하나씩 개수로만 정리를 좀 해주시죠. 우선 가볍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또 대사를 해주시면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텐데 한 번씩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당연히 산다를 품고 있는 배후 주거도시이다. 자, 두 번째, 이쪽 안에 용도 또한 당연히 주거지역이고요. 2차적으로 이쪽을 먼저 시행을 해서 올 초에 분양하려고 하는 대군 일군 기업들이 있다. 자, 세 번째는 벌써 이쪽에 메인도로 공사 착공률이 10%에서 약 20% 정도 이미 선행되어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클 수가 있죠.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시세가 벌써 외부 세력들이 많이 들어와서 손이 탄 상태인데 벌써 회사에서는 사전에 먼저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있어서 매입을 해왔기 때문에 고객의 분양 가격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벌써 이득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른 외부 세력 중에서도 법인단체, 이런 상가라든지 근생을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 외부 세력 중에서 법인 세력이 많이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이득적인 부분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분양하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음 주 정도부터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물건 또한 사전에 이미 완공이 되어 있는 이 주변 일대 같은 경우는 이미 구도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시세적인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신도시보다는 구도심의 가격 가치가 많이 상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낮은 금액에 들어갈 수 있으면 훨씬 더 먹고 나올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